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워진 농가와 급식업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지역 1개군이 참여해 499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농가지는 세균이 번식하는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전신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전염력이 강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손톱, 침구류의 청결과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육아포커스 서수 씨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달 20일부터 순차 진행된 전국 유초중고생의 등교 수업.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됐습니다.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는 주 1회, 2회 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무늬만 등교에 더 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아이들도 그 혼란이 덜 할 텐데 한 번 갔다가 또 온라인을 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혼란이 더 생기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학생과 교직원 확진도 곳곳에서 나오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확진자 생기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등교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저희 부모도 어차피 일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옆에 도남초가 또 확진자분이 생겨서 그것도 또 걱정도 되고 바로 옆 학교니까.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에 교내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유초중고생은 하루 이틀씩이라도 등교 수업을 하게 됐지만 그 모습은 전과 달라졌고 감염 불안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가 도입됩니다.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에 학원이 포함된 겁니다. 고위험 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당초 입장은 자율 도입 방침이었습니다. QR코드 도입 학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방역당국이 의무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혼선 끝에 최종 의무 도입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측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입장입니다. 또 체온이나 확진 관련 특이사항 등의 원생관리 명부는 QR코드 내 포함되지 않아 이중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학원에는 학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녀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 QR 도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런 그런 정책이죠. 교육부는 전자출입명부 계도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계도 기간 후 미도입 학원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당국은 예외 시설 등 별도의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덴탈 마스크로 불리며 팔리는 제품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았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얇은 덴탈 마스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달 초 편의점 덴탈 마스크 매출은 한 달 전보다 25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덴탈 마스크로 알고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사는 제품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하지만 인증받은 이 제품에는 의약 외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서는 인증받은 덴탈 마스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사회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하고는 싶은데 현재 KF 인증이 받은 덴탈 마스크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일반 시민들은 인증받은 제품이 따로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증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처음 알았고, 이게 있는 걸 사고 싶겠죠. 만약에 저도 알았다면은. 인증받은 덴탈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70만에서 80만 장 수준.
이 가운데 60%가 의료시설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 제품을 접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시민들이 덴탈 마스크로 알고 산 미인증 제품은 찐방울 차단 효과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별로 다 다를 거예요. 식약처 허가를 안 받은 의약 외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지 않을까요? 중국산이니 뭐 이런 외국산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관계 당국이 나서 성능 검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채팅앱에 초대해 성희롱하고 실제로 불러내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설과 희롱이 이어지고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구성원을 위협합니다. 미성년자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메시지방, 일명 팬방입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은 2달 전 이 방에 초대됐습니다. 채팅방에서 알게 된 언니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유사 성희롱 같은 걸 당할 뻔했는데 그 언니가 2만 원 줄 테니까 자기 남자친구 하고 있는 걸 보라고. 놀란 A양은 그 길로 집을 벗어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처벌할 수 없다. 끌려간 것도 아니고 진짜 본 것도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정이 해외 서버로 돼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대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방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3명. 실제로 각종 채팅 앱에서 아이들은 성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3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 등에선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 450개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피해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이전에 연령 기준이 없었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령 기준이 생긴다든지 기준들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용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크릴오일 제조 공장입니다. 수입한 크릴오일의 이물을 제거하고 캡슐에 충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크릴오일 제품은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개 제품에서는 수산용 사료에 쓰이는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킬로그램당 0.2mg인 기준치를 넘어 최대 2.5mg까지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7개 제품 중 5개는 미허가 용매인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했고 2개 제품에서는 식용유지 추출 용매로 쓰이는 헥산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해야 할 방침입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저가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 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된 크릴오일의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 딸 대신 낮에 각각 6살과 2살인 손주들을 돌보는 전홍순 씨는 아이들이 집을 뛰어다닐 때마다 내심 불안합니다. 혹시나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돼가지고 제 엄마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 집 문에다 걸어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조용히 시키지요. 못하게 하지요. 정부는 2005년부터 주택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바닥자재 성능만으로 이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완공 뒤 지자체가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 충격음 정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정 방식도 타이어를 올렸다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바꿔 실제 생활 소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다 지은 아파트를 층간소음 기준 미흡으로 전면 재시공하기 어렵고 그나마 재시공도 권고에 불과한 탓입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층간소음 불만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남 집값 잡는 데 몰두한 사이 중저가 아파트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중저가 아파트값이 코로나 사태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애써 잡은 고가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5억 8,500만 원에 거래됐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엔 6억 4,500만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값은 벌써 7억 원입니다. 지난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9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그러자 규제를 피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계속 뛴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 3구에선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지만 이곳은 한 단지가 오르면 다른 단지가 따라 오르며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 해당이 안 돼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꾸준하게 다른 데보다 워낙 싸니까 이제 조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해 12월 전체 서울 아파트 중 35%였던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지난달 말 30%로 줄었습니다. 반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값이 뛴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중간재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또 그 위에 고가 아파트까지 밀어올리는 힘을 가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또 가격이 오르면 전셋값도 상승 압력을 받아 안 그래도 1년 가까이 뛰고 있는 전셋값의 추가 상승세까지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카드 정보는 현재까지 모두 90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41만 건은 현재 유효한 카드인데 유출된 정보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 유효성 검증 코드 CVC 번호입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내 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빠져나갔을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된 포스 단말기를 통해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카드사에서 보상을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국내에선 카드 정보 복제가 어려운 IC 단말기가 의무화된 데다 카드 부정 사용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 대규모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마그네틱 방식 결제에서 소액 부정 사용이 있을 수 있어 카드사들로부터 정보 유출 안내를 받으면 다시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가맹점주분들은 가급적 IC 카드로 거래를 해주셔야 되고요. 금감원은 또 해외에 나갈 일이 없으면 카드의 해외 사용 승인을 중지하고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문받은 물건들을 차례로 실은 드론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오릅니다. 배송지로 향하는 비행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락과 편지를 실은 첫 번째 드론은 1km 떨어진 제주의 한 펜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마치 하늘에서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간식을 실은 두 번째 드론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날아 배달된 간식을 받은 어린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착륙했을 때 뭔가 멋있었고 마음이 좀 많이 떨렸어요. 이제 발전해서 드론으로 배달도 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미래 기술로 불렸던 드론 배송이
제주에서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드론 배송은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기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주문한 물품을 드론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힘을 모았습니다. 중산간 지역이나 제주도의 그 외지 쪽에는 물건을 사기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중앙부처와 도와 이제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드론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비가시권 비행 금지와 야간 비행 금지, 비행 고도 제한 등 아직 규제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앞으로 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화덕에서 나오는 피자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1인용 피자입니다. 피자는 한 판만 시켜도 서너 명이 나눠 먹기 마련이지만 이 가게는 1인용만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 배달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매장을 이용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외출해서 식사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피자 가게가 아니라도 1인용 소포장 음식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형마트는 지난해 4분의 1 쪽 수박 매출 증가율이 10kg 이상 수박의 2배에 달하자 상품 진열을 늘렸습니다. 5kg 이하의 미니 수박 물량도 지난해 3배로 늘렸습니다. 큰 수박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신선도도 떨어지고 남은 분량에 대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수박이지만 작은 걸로 선택하려고 해요. 1인용 소포장 상품이 가장 많은 편의점들은 최근 1인용 포장 육류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상품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면 요즘엔 아예 장 바구니채로 이렇게 육가공들을 구매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밥의 확산이 겹치며 소포장 1인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워진 농가와 급식업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지역 1개군이 참여해 499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용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광주, 경기 등 10개 지역은 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제공하며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과 부산, 기장군은 쌀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의 약 30%인 147만 명의 공급이 이뤄졌으며 서울과 대전 지역은 이달 중순 이후 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귀하인 A씨가 낸 혼외 자녀 출생 신고 확인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뒤 출생 신고를 하려 했으나 모친의 국적 문제로 거부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법을 근거로 확인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여긴 우리 동네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때쯤인 것 같아. 저기 자전거 타는 친구들 보니까 나도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러게. 킥보드도 타고 싶다. 우와, 그런데 좀 불안한데? 뭐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다니. 그러게, 진짜 깜짝 놀랬잖아. 그치.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는 걸을 때보다도 더더욱 조심할 게 많아. 자전거는 균형을 잃으면 금방 넘어질 수 있고 또 차보다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 그래서 어딘가에 부딪히면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번엔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게.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해. 특히 안전모는
눈앞이 가려지게 눌러쓰거나 이마가 보호되지 않게 뒤로 젖혀서 쓰면 안 되고 반듯하게 올바른 상태로 썼는지 확인해야 되지. 또 자기 몸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타면 떨어지거나 넘어지기 쉬우니까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해봐. 고장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끝나면 구두나 슬리퍼, 샌들을 신으면 벗겨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꼭 운동화를 신고서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페달 전체를 안전하게 밟아서 달릴 수 있어야 돼. 타기 전 준비가 끝나면 이제 안전한 곳에서 타는 게 중요하겠지? 자전거 전용 도로나 공원, 놀이터,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타면 제일 안전해. 그런데 도로를 건너야 될 경우가 생기면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되고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면 돼. 이때 횡단보도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자전거를 타지 말고 꼭 내려서 끌고 가야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우와, 우리 자전거 타고 잡기놀이 하면서 아무렇게나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몰랐지만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 이제부턴 조심해서 탈게. 그럼. 우리가 잘 가는 마트 앞 주차장이다. 여기다 차를 세우려는 것 같아. 아, 또 놀랐잖아. 뭐지? 이상하네.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앞대문이 아니라 뒷대문에 선 거야. 주차하려고 차를 뒤로 움직이는데 뒤에 킥보드 탄 아이가 있어서 갑자기 선 거지. 정말? 아이는 괜찮을까? 아이가 어떤지 살펴볼까? 아프겠다. 피가 나잖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랑 팔에 피가 나고 있네. 이럴 땐 아이가 놀라서 갑자기 멈추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스케이트보드처럼 빠르게 타는 놀이기구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멈추려다 기우뚱하고 넘어지기 쉽거든. 그래서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처럼 안전한 곳에서 타야 하고 왼쪽, 오른쪽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빠르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멈춘 다음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다리 힘이 약해서 멈추고 싶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아예 타지 않는 것이 좋아.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러면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겠지? 안전한 데서 탔다면 이렇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그치?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뭘까? 뭐지? 아, 보호대. 맞아. 안전한 복장만 잘 착용했어도 넘어진다고 해서 크게 다칠 일은 없겠지? 먼저 안전모는 바퀴에 뭔가가 끼거나 턱에 걸려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걸 막아주니까 꼭 써야 하고 거기에 무릎이나 팔꿈치, 손목 보호대 같은 걸 하면 다치더라도 큰 상처는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차도록 해. 자, 자전거나 놀이기구를 탔건 안 탔건 놀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조심해야 할 게 또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당하는 교통사고 중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찻길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잘 나눠져 있지 않은 길, 그리고 주차한 차 근처에서 생기는 사고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바로 앞뒤나 다른 차에 가려진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은 차가 오는지 모른 채로 다른 친구들과 노는 데 집중하느라 막 뛰어다닐 때가 많지.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야. 항상 안전한 곳에서만 놀면 좋겠지만 같이 문방구나 학원 가면서 찻길에서 뛰어놀 때도 많으니까 정말 항상 조심해야겠어.
맞아. 놀 때는 노는 것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지만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일어나잖아. 알겠어. 이제부턴 안전한 데서만 놀도록 노력해 볼게. 좋은 생각이야.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의사를 표현하면 동시에 자신만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부모가 손수 챙겨주던 것을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도하는 성장 과정에 접어드는데요. 소중한 아이가 타인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도록 무작정 도와주기보다는 잘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